자, 오랜만에 만나보는 류단장의 월요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하진 기자님이 오셨으니까 롯데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셨고, 또 그리고 롯데 이야기를 하는 의미로 또 이렇게 롯데 칠성 사이다를 우리 단장님께서 세 캔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롯데 팬인 이 한상원 아나운서님하고 롯데 담당 기자인 저 김하진 기자님하고 저는 사실 올해 롯데가 차의 팀이거든요. 색한 팀. 롯데를 응원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진짜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반기 롯데가 3위 간다. 그러니까 올 시즌 끝까지 이거 예언했거든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거라도 맞아야겠다. 올해 하도 안 맞아갖고. 이제 본인의 위치가 좀 이제 위태해졌군요. 네네네. 그래서 진심으로 롯데를 응원하고 있어서. 진짜로? 네, 진짜 진심입니다. 진심을 응원하고 이것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네. 내가 빠져서 문제가 아니라 단장님이 진심이 된 순간 류반꿀이 묻은 거네 여기에. 아니에요. 데이비슨이 떠나면서 롯데가 8연패 했어요. 그 다음에 전준우 빠져서 1승 또 8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상원 아나운서 빠져서 지금 이렇게 폭삭 망했었잖아요. 세 사람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영향이 없어요, 진짜 솔직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월요 진단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지금 롯데 칠성 사이다 사와서 정한수로 뜨는 심정으로 그래서 사왔습니다. 기나이다. 네, 한마디 보태자면 롯데 연패 시작될 때 전 휴가를 갔었습니다. 돌아오니까 연패더라고요. 이 원인을 일단 찾아봐야 할 텐데 일단은 뭐 현상과 원인을 찾아내면은 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이 답답한 속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까지 3위긴 해요. SSG 4위 SSG와 한 게임 차 4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 분위기라면은 불안 이렇게 불안할 데가 없죠. 주변에 롯데 팬들 다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근데 연패 기간에는 맨날 질 것 같고 연승 기간에는 맨날 이길 것 같은 게 야구거든요. 지금 이제 8연패 하니까 당연히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연패 기간 동안의 문제점은 수비 드로의 미스예요.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까 김하진 기자님도 얘기하신 대목이지만 이게 좀 경험이 없잖아요. 선수들이 조금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연패가 되니까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스플레이가 자꾸 나온다. 근데 결국에는 베테랑이 없다. 그러니까 롯데가 윤고, 나황손 이 선수들이 거의 다 2군으로 다 내려갔을 때, 부상 부진으로 내려갔을 때, 그 당시는 전준우, 김민성, 정훈 이 세 선수의 역할이 컸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선수들이 지금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특히 전준우 선수가 빠진 게 생각보다 크다. 확실히 약간 그 중심 축을 잡아주던 선수, 그리고 또 이제 축만 잡는 게 아니라 뭐 축 잡고 빙빙 돌렸죠 뭐. 롯데 잘 돌아가게끔. 뭐 일요일 경기 삼성전에서도 전준우 선수가 그냥 더그아웃에 나타나기만 했는데도 그래도 연장 끝에 무승부 그리고 리드를 잡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준우 선수의 이 영향력 뭐 약간 표현하면 뭐 토템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한 명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롯데는 지난해도 5위 싸움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수비 미스나 뭐 주루 미스 이런 부분들로 미끄러지면서 5위 싸움에서 멀어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마무리 캠프부터 훈련량 어마어마하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서도 정말 선수들이 다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훈련량으로 그 부분들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연차가 적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잡아주는 거 전준우 선수가 해왔었는데 사실상 그 외에는 김민선 선수나 정훈 선수가 해줬어야 되는데 이 두 선수들은 본인의 입지도 약간 좀 불안한 선수들이라서 그렇게 팀을 잡아주진 못하는 분위기고요. 그나마 김민선 선수가 내야의 이런 부분인 이런 걸 좀 잘 해주는 선수라고 해요. 그런데 김민선 선수 혼자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 연패가 계속되니까 이 작은 하나라도 너무 선수들이 크게 느껴지고 바로 떨치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난해도 제가 윤나고 왕손 이런 선수들과 이야기했을 때 이 선수들 연차가 그 정도는 아닌데 본인이 너무 자책이 크다. 왜냐하면 그 팀 본인이 하는 것에 따라 팀의 승패가 크게 좌우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 이미 지난해부터. 그래서
뭐 연봉도 정말 많이 올려줬고 롯데에서도 그래서 그 선수들이 좀 더 책임감 느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좀 플레이에서 부담감 연결되지 않나 싶고 또 거기에다가 백업 선수들도 정말 올 시즌 겨우 이렇게 빛이 본 선수들입니다. 8월에 그나마 좀 잘 쳤던 한태양 선수 같은 경우도 올해의 선을 보인 선수들이고 그렇게 치면은 롯데 전력이 지금 야수 부문에서 상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줘야 될 선수들은 부진하고 그리고 치고 올라왔다 백업 선수들도 같이 그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지가 않은 게 이런 반복되는 실수나 그런 침체된 분위기가 그나마 좋았던 마운드에까지 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8월에 불펜 평균 자책점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롯데가. 그런데 역시나 타선이 따라주지 못하고 이런 조급한 마음들이 마운드에서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은 뭐 두 분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 경험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노련함. 이제 롯데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 자체가 아직 경험치를 많이 먹지 못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위기 상황, 쫓기는 상황이 됐었을 때 오히려 당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거를 넘겨야 경험치를 먹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팬분들이 보기에는 젊은 선수들이 막 이렇게 그라운드에 뛰고 있으면 되게 흐뭇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야구에서 중요한 거는 신구의 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젊은 쪽을 치우쳐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쁠 때는 모든 게 지금 나쁘게 터지잖아요. 롯데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롯데가 이제 그 멤버들을 보면 내야도 그렇고 외야도 그렇고 이 고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통 센터 라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타격이나 투수가 그렇게까지 센 건 아니거든요. 한화의 뭐 폰세, 와이스 이런 건 아니잖아요. LG가. 근데 LG는 센터 라인이 완전 강해요. 박동원, 오지환, 저기 박혜민 이 센터 라인이 완전히 뭐 리그 최강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 롯데는 그런 선수가 없는 거죠. 롯데는 저기 이제 센터의 황성빈, 이제 유격수의 전민재, 뭐 이루수 한태양, 뭐 이런 구조잖아요. 다 지금 젊잖아요. 그러니까 1군 경험이 별로 없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연패 중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이게 미스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롯데 가을 야구 어렵습니다. 두 분께서는 또 미래 예측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롯데 팬을 롯데를 위해서 제가 못 간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단장님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거 정한수까지 다 일부러 사왔는데 제가 그 세븐일레븐에서 싸웠거든요. 네네. 세븐일레븐의 롯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이. 그러니까 근데 롯데를 위해서 못 간다고 해야 되는 이런 슬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2위도 사실 다 넘버움직했었거든요. 괜찮을 때는. 전까지는 그랬죠. 네. 근데 사실상 지금 4, 5위부터 거의 7, 8위까지 싸움도 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강권 안에 있는 특히 3위까지 올라온 팀이 뭐 더 연패가 지속되면 당연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4, 5위권에 있는 팀들 중에서 4, 5위부터 뭐 8위까지 이렇게 뭐 어떻게든 5강권을 노리고 있는 팀들 중에서도 엄밀히 따지면은 압도적으로 이 팀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는 팀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승이나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에도 KT도 잠깐 상승세 타는 것 같더니 잠시 또 주춤하고 이 물고 물리는 이런 느낌들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SSG 같은 경우도 갑자기 키움을 만나서 진다던가 어떤 팀을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이 팀은 반드시 잡는 강팀이다라는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팀이 지금 중위권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또 두산이 지금도 시즌 막판에 거의 좀 고춧가루를 정말 거세게 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이든 지금 모두 안심할 수 없는 거라서 딱히 뭐 지금 이대로 당연히 롯데가 뭐 여기서부터 연패가 계속 되면 어렵게 되겠지만은 지금 연패만 바로 끊게 된다면은 이 5강권 싸움에 휘말리기 전에 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 따른 원인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야기 두 분의 이야기가 어느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 같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연패 중일 때는 특히 이런 긴 연패 있잖아요. 네. 이 백약이 무효예요. 승리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처방을 해도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연패 들어가기 전에 롯데가 데이비슨을 벨라스케스로 교체를 하면서 이게 잔여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향을 지금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사실 분위기인데 지금 사실 기본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타격이 안 되는 건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수비주를 우선 잡아야 된다. 네.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이거는 뭐 진짜 위험한 거죠. 시즌 중에 근데 또 이걸 또 막 확 잡을 수는 또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글쎄 뭐 방법상 제가 방법까지는 잘. 그러니까 보통 이런 네. 팀이 있으면은 이제 뭐 큰 거 한 방 이런 네,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갑자기 뭐 그랜드슬램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역전 홈런이 나온다던가. 어제 이제 황성민 선수 홈런 같은 경우로 승리를 만약에 했다면은 네. 이게 약간은 확 될 수 있는 그쵸. 분기점이 근데 될 수도 있을 텐데. 롯데는 또 장타가 또 없잖아요. 근데 롯데는 지금 홈런이 네, 없잖아요. 네. 또. 네, 소총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팀이 안 되려고 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팀이 막 이렇게 득점력이 떨어질 때는 한 방으로 어제 김용욱 말로문처럼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롯데한테는 그런 게 기대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단장님이 지금 만약 롯데 프런트예요. 롯데 네. 단장을 맡고 있어.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할 수 있는 주문 뭐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트레이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야 그러면? 아니 손 놓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앉아 있지. 롯데 프런트에 앉아 있고. 저는 네. 정훈 선수는 왜 내려갔죠? 부상 아닌 것 같은데? 네. 부진해서 내려갔나요? 그렇죠. 자리가 없죠. 네. 근데 저는 정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준호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에서 뭐 버스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 커뮤니티, 서울로? 예, 네. 커뮤니티에서 뭐 사진이 올라왔던데, 뭐 전준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역할을 뭐 더가서라도 뭐 하는 것 같고, 저는 정훈 같은 경우에 조금 좀 실력은 좀 떨어져도 필요하지 않나 이 팀에서. 베테랑이 이제 그러니까, 활약합니다. 정훈하고 김민성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하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김민선 선수가 그런 역할을 LG에 있을 때부터 계속 좀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좀 쓴소리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그나마 롯데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고, 김민선 선수가 그래도 8월에 타율이 가장 좀 좋은 편이기도 하고 타격의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한순간에 스프링 캠프나 마무리 캠프의 이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보통 현장에서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수비는 기복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박희민 선수는 기복이 없잖아요. 언제나 봤을 때 박희민 선수는 언제나 뭐 못 잡는 것도 다 뛰어가서 잡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서 경험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또 데이비슨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데이비스 선수를 교체한 시점과 맞물려서 연패가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 초점이 가게 되는 거죠. 롯데 어떤 선택이 잘못되었을까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데이비스 선수의 그 교체와 맞물리게 되는 건데, 사실 데이비스 선수는 바꾸는 게 맞았죠. 데이비스 선수는 5회 이상을 소화하지 못한 외국인 투수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벨라스케즈 선수가 너무나 데뷔 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거기에다 연패가 계속되니까 데이비스 선수를 좀 그리워하면서 데이비스의 저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모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일요일 경기에서 좀 희망을 본 게, 황선비 선수가 가끔은 진짜 너무 오버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도 본인의 그런 오버나 이런 것을 못 견뎌서 그게 실책으로 나올 때가 있다 하면 그런 모습도 종종 봤잖아요. 본인이 이 감정이나 이 업된 것을 못 이겨서 그게 실책으로 가거나 정말 잡아야 될 타구를 놓치거나, 어떻게 보면 그 기본기에서 가장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 황선비 선수인데, 황선비 선수가 홈런을 치고 2루 달려가면서 더가웃에 파이팅 하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롯데 팀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일요일 경기에서는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약간은 희망을 봤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황성빈 선수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롯데 이야기하고 이제 이번 주중 야구 프리뷰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타격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 제가 이제 그 출장지에서 계속 야구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가 그 야구 언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가 그 다른 채널들이 안 나오고 이제 스포츠 채널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보는데 득점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한 20몇 이닝 동안 1점 냈나 단 1점? 네. 0패가 네. 지금 몇 번이었고 네.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삼성을 만나서는 그래도 그나마 뭐 4점 몇 점, 어제는 이제 8점 뭐 이렇게 점수가 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그래도 좀 괜찮은 시그널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전히 타격이 흐름이 안 좋다라고 두 분은 보시는지요? 저는 좀 궁금해요, 그게. 저는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롯데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자신감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LG를 만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한데 왜냐하면 삼성은 불편이 지금 좀 약한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든 좀 점수를 내기는 냈었잖아요. 네. 롯데 타선이. 그래서 8점이나 나온 것은 정말로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 그 승리를 올리지 못한 게 더욱더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라도 저 점수를 낸 것이 그래도 팽팽하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좀 힘이 생겼다라는 모습을 본 것 자체로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롯데는 못한 걸 짚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도 네.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잘한 것을 찾아 나가면서 김태형 감독님도 요즘에 현장 인터뷰 이런 거 봤을 때는 누가 아쉽다 이런 얘기보다는 대부분이 그래도 얘는 잘했고 그래도 얘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좀 화법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연패라는 사실을 좀 잊어버리고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고민. 레이에스 어떡합니까? 네. 근데 레이스는 원래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래요? 강타가 없는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타는 없긴 없는데 네. 이게 기복이 좀 그 이제 기복이 사람마다 다 있겠죠. 네. 기복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간다면 최근에 좀 이렇게 좀 기울기가 좀 굉장히 격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도 타율은 뭐 3할 2푼 4리예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른 타순들이 너무 못 치니까 레이스 선수에게 정면 승부가 갈 수밖에 없고 어려운 볼이 많이 더 갈 수밖에 없고 누가 지금 타순에 레이스 선수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레이스 선수가 혼자 안타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단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레이스 선수에게 뭐 20홈런 30홈런 뭐 쳐달라고 이렇게 영입하고 재계약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스 선수는 원래 계속 그런 스타일이었고 지금은 약간 롯데가 너무 못하다 보니까 연패 원인을 계속 잡는 거예요. 데이비슨을 바꿔서 그랬다, 레이스가 부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누가 해서 이랬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인데 레이스 선수를 받쳐주는 그 앞뒤의 타순만 봐도 이 레이스 선수의 역전은 좀 부담감을 덜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레이스 선수는 원래 그냥 안타를 계속 생산해 왔던 타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선이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외인 3인방 뭐 레이에스, 감보아 그리고 또 누구야? 벨라스케즈. 네. 세 명만 보면은 인상은 우리가 최고인데. 그렇죠. 인상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명이면. 네. 일단은 주중 3연전 LG와의 경기에서 벨라스케즈와 토러스트 이 경기를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가 이 연패가 더 이어질 것인지 진짜 수렁에 빠질 것인지 그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